상권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다 카페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상권, 카페를 하면 좋은 상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카페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강남, 뭐 합정, 홍대, 그렇죠. 네, 여의도, 종로. 네, 그렇죠. 그런 데서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죠? 수요가 많은 곳. 수요가 많다는 건 소비자가 많다는 거죠. 소비자가 많다는 건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강남역, 홍대, 뭐 합정,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연남동 막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야, 여기 소비가 많아, 수요가 많아, 커피도 잘 될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제가 강남역,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입니다. 여기에 카페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2, 3년 정도 되죠? 그렇죠. 보통은 뭐 우리나라 워낙 또 빨리 망하고 그러니까 2, 3년은 될 거라고 생각하죠. 19개월이에요. 19개월 만에 대부분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렇게 좋은 상권인데 왜 이렇게 빨리 망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 카페 하는 사람이 더 아주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 인구도 없잖아요. 작은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상권을 분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뭘 분석해야 되느냐? 첫째, 소비자가 많은가? 수요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를 분석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카페를 하면 내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 미터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찾아올까요?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지만 처음엔 가까이서 소비자를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반경 500m 안에 몇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다고 내 커피를 먹어줄까요? 소비자가 많다고 무조건 내 커피를 먹으러 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피를 먹어줄 수 있을까?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걸 측정할 수 있어요. 상권 분석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들어가서 찍어보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한 달에 커피를 얼마만큼 사 먹고 있다. 이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수요가 있구나. 자, 그런데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저한테 와서 커피를 먹어줄까요? 카페가 망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상권 분석은 또 누굴 분석해야 되냐? 경쟁자를 분석해야 돼요. 경쟁자가 나보다 세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경쟁자가 나보다 세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은 다 초보자잖아요. 경쟁자가 셀까요? 내가 셀까요? 당연히 경쟁자가 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을 충분히 쌓고 들어가야죠. 공부를 충분히 해야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무슨 실력이 뛰어난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제공하는 커피가 경쟁자보다 더 좋다라고 소비자가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분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 사람이 나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일단 1차원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려면 싸게 팔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게 팔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남는 게 없겠죠. 원가도 분석해서 경쟁자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지를 봐야지. 왜? 100점 100패 하는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요소도 경쟁자하고 이길 수 없는 데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소비자가 충분히 있느냐, 이거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이고요. 자, 소비자가 많다고 해도 결국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럼 경쟁자는 얼마나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이고요. 그 경쟁자가 나보다 무엇이 세냐, 그럼 내가 경쟁자를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뭐 경쟁자가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해요. 그럼 난 수학을 잘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커피를 잘하면 나는 뭐 서비스를 잘해도 이길 수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마케팅을 잘해요. 그럼 나는 외부적인 마케팅은 못해도 고객 관리를 잘해요. 뭐 물론 이것도 마케팅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걸 비교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걸로 소비자를 데려갈 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걸로 소비자를 데려오면 돼요. 예를 들면 경쟁자는 30, 40대에 맞추어져 있어요. 메뉴도 가격도 분위기도 마케팅도. 그럼 난 20대한테 맞추면 되는 거죠. 그게 상권 분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게 왜 상권 분석이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저 건물, 지역을 선택하는 게 상권 분석이지, 그건 옛날 1차원적인 상권 분석이에요.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네. 내가 좋은 자리,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좋은 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자리든 내가 들어가서 소비자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권 분석은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여기가 좋은 자리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비자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이는 곳에 들어갈 확률이 옛날엔 높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죠? 브랜드를 찾아가죠. 네. 또는 어디 이제 우리 여행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제주도에 갔어요. 네. 어떤 카페를 찾아갈까요? 온라인으로 검색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검색하는 게 얘가 상권인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상권이에요. 검색에서 내가 안 나타나면 나는 없는 점포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간적 범위도 상권이에요. 보통 카페가 몇 시간 영업하죠? 보통 한 10시, 11시에 열어서 한 10시, 11시에 닫는 매장들이 좀 그렇죠. 많이 있는 보통 12시간. 12시간 영업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네. 그런데 정말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업시간을 길게 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게 뭐냐면 상권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상권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 집중된 시간이 있어요. 이걸 시간적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권은 내가 이 지역에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내가 영업시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하는데 맞춰서 소비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놓치는 고객을 이 시간대에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분석해보면 매출이 제일 낮은 날이 있겠죠. 그날 쉬라 그랬어요. 교수님 하루 쉬면 매출이 얼마 날아가는데요? 아니 실제로 해봐. 역시 하루 쉬었는데도 매출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히 분석을 해야죠. 심지어는요 6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권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대별 매출액을 분석해 보십시오. 웬만한 오피스 상권 같으면 점심시간에 거의 60% 이상의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포기하고도요 이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만 연구하면 지금보다 매출을 2배 올릴 수도 있어요. 보통 오피스 상권 같으면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요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매출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시, 5시, 6시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비가 없어요. 그 시간에 커피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제가 찾아내는 결과값들이에요. 이게 그냥 상상으로 하거나 막연하게 경험으로 해서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사 안 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죠? 영업시간 늘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데이터로 해야 돼요. 제 제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정말로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매출이 느는지 줄는지 제가 3개월만 해보겠습니다. 3개월 해보고 매출이 안 늘면 다시 원위치하면 되지 않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바쁜 시간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80-90%가 매출이 올랐습니다. 매출이 오를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없어요. 그게 더 큰 거죠 사실은. 경쟁자들의 오픈 시간이 항상 똑같이 나보다 더 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내가 영업시간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브랜드를 찾아오려고 하는 이유를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선행되고 나서 적용하는 것과 이런 걸 아예 선행하지 않고 적용하는 거랑은 또 혹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르죠.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조건 줄인다고 매출이 안 줄어들고 이익도 늘어난다라고 오해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하루 쉬게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가서 소비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마트에 가야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그렇죠. 또 가격도 지금 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격에 대한 우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쇼핑하는 환경 자체도 그렇죠. 사실 더 쾌적하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하루 쉬면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른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 집이 안 쉬는 날 가서 살까요? 안타깝게도 안 쉬는 날에 가서 사게 그렇죠. 돼요.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고 네. 내가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는 건 내가 일단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